왜 이렇게 숨이 차지?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런 증상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심장 판막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질환,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오늘은 과연 언제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고령화 사회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질환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 정도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오해를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이 용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용어 자체가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요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에는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문 같은 구조물이 4개가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보내게 해주는 건데 그 판막 중에서 특히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주는 입구에 있는 게 바로 대동맥 판막입니다. 네. 이 판막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굳은 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석회처럼 딱딱해져서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열리게 되면 심장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힘을 줘서 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힘든 상태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힘을 쓰다 보면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간다, 이런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있느냐 증상이 없느냐가 치료 시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냥 숨이 차는 거지,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이 이 질환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나이 들수록 유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 2에서 3%,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경증부터 중증 다 포함해서 약 10에서 12% 정도에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드문 병이 아니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숨이 찬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흉통이나 숨찬 증상이 잦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교수님 숫자로 들으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한 병인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이 네. 듭니다.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이 동반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는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할 경우에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현재는 증상이 없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는 특별한 금기 사유가 없는 한 판막 교체 치료를 시행할 것을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게 개입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병인데 진단이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네, 다행히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의사의 경우에는 청진기를 대보는 것만으로도 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판막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심장이 얼마나 부담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이후에 숨이 차거나 활동량이 줄었다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이 심장 초음파 검사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약을 먹으면 치료가 좀 어렵나요? 안 되나요? 하는 질문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쉽게도 판막이 좁아진 그 구조 자체를 약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약물은 그냥 증상을 완화하는 그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고
중증 협착증에서는 이 딱딱해진 판막을 교체하는 치료가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판막을 교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판막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치료 방법이 좀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로 가슴을 열고 대동맥 판막을 치환하는 판막을 직접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로 탑이라는 그런 시술입니다.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새 판막을 넣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수술이냐, 시술이냐, 이렇게 좀 이해를 네, 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자랑거리가 또 있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3차원 내시경 최소 침습 심장 수술 접근법을 이용한 최소 침습 판막 수술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가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요. 원래 다른 수술 분야에서는 이 3차원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걸 심장 수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다가 이제 제가 처음 그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수술은 이렇게 가슴뼈를 절개를 해서 활짝 벌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소 침습 절개술은 가슴을 조금만 열고 쪽으로 들여다보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를 작게 하려면 이제 맨눈으로는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하는데 또 심장같이 계속 뛰고 있고 뭐 대동맥처럼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구조물들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2차원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2차원 영상으로는 좀 다루기 힘든데 이 3차원 같은 경우는 이 영화관에서 입체안경 쓰고 보는 것처럼 거리감을 주고 미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더 조금 열고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수술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가족분들도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 시청자분들이 이걸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시술을 받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나이 하나만 보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증상의 정도, 그리고 판막 상태, 동반 질환 여부, 그리고 환자의 기대 수명, 그리고 회복 속도, 또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개인의 어떤 목표 이런 걸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요. 개융 수술 같은 경우는 병든 딱딱해진 판막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새 판막을 봉합해서 넣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 측면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지만 결국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관련된 그런 합병증의 위험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또 아무리 간단한 심장 수술이어도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고 수술 위험도가 낮은 환자에게 고려할 수 있고요. 반면에 타비 시술은 회복 기간이 짧고 출혈이나 감염 등 수술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통합진료팀의 분석을 통해 환자들의 수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각각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맞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네. 그 판막에도요, 종류가 좀 있다고요, 교수님. 네. 그 인공 판막은 크게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으로 나뉩니다. 기계 판막은 내구성이 좋지만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약 자체만으로도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조직 판막은 이 동물의 조직으로 만든 그런 인공 판막인데 몸 안에서 적응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고령 환자나 출혈이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직 판막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내구성의 한계 때문에 그 내구성이 약점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석회화를 줄이는 기술 그런 것들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직 판막의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나서 치료 옵션으로 좀 더 많이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내구성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조직 판막이 우리나라에도 한 2, 3년 전부터 도입돼서 과거랑 다르게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런 삶의 질을 더욱더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꽤 젊은 나이의 환자들도 기계 판막보다는 조직 판막을 고려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판막의 선택은 그런 환자의 신체적인 나이,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나 보호자와 상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환자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조기에 병을 진단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숨찬 증상, 흉통, 어지럼증, 실신 같은 신호가 반복되면 꼭 심장 초음파 검사를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로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증이라면 수술이나 시술 등 판막을 교체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치료를 받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더 좀 관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 판막이든 조직 판막이든 다 뭐 수명이나 항응고제 복용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판막 교체를 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판막 치료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재수술, 재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재시술이나 채소 침습 재수술 같은 옵션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추적 관찰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어떤 질환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언제 좀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요, OX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숨이 차는 건 대부분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검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숨이 차는 증상은 너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퀴즈는요.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정답은요? O입니다. 증상이 생기면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퀴즈도 바로 드릴게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에서 수술이냐 시술이냐는 나이만 보고 결정한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환자 맞춤 결정이 핵심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하면 삶의 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숨찬 증상이나 흉통이 반복된다면 이게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